안녕하세요. 조롱박 싹이 한 개 섰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올해 그 4월부터 조롱박 키우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 네 번째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시작한 조롱박 키우기를 7월 달에 되어서야 밖에 옮겨 심었는데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심었으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자랐겠지만 7월 달에 옮겨 심으니까 7, 8월 땡빛에 어마어마하게 자랐습니다. 4월부터 자라기 시작한 것보다 더 빨리 더 크게 자라가지고 제 머리통보다 큰 조롱박이 한 200개 이상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면적에서. 그런데 지난 8월 말부터 9월 한 중순까지 15일이 넘게 밤이고 낮이고 비가 왔어요. 가을 장마가 져가지고. 그래서 전멸을 했어요. 단 한 개도 못 건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아쉬워서 비가 와도 이상이 없고 겨울에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아쿠아포닉스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23일, 10월 초부터 미꾸라지를 50마리 사다가 키우면서 수조를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 10월 23일 날, 오늘이 11월 7일이잖아요. 10월 23일 날 조롱박 씨앗을 파종을 했는데 싹이 한 개도 안 텄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다시 구매를 해가지고 어제 파종을 했는데 이게 또 싹이 텄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파종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어제 그러니까 싹이 안 터서 10월 23일 날 파종한 그 화분에 싹이 안 터서 거기다 씨앗을 또 넣고 이제 다시 이렇게 흙을 좀 이렇게 약간 고쳐주고 물을 흠뻑 줬거든요. 그랬더니 10월 23일 날 파종한 씨앗이 이제 무언가 자극을 받아서 오늘 싹이 튼 것 같아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이제 10월 달부터 제가 이 미꾸라지를 50마리를 사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수조예요. 이게 제가 판매하는 다라이고, 이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다라 중에서 가장 큰 대형 다라예요. 이거 사람이 뭐 들어가 목욕할 수도 있고 밟고 올라서도 깨지지도 않고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렇게 미꾸라지나 이런 걸 키우려면은 관상용으로 유리 어항이 아닌 바에는 가장 좋은 대안이 요겁니다. 그래 수경 재배를 하려고 이제 틀을 따다 다 준비를 해 놓았는데 한 달이 다 들어가는데 이 싹이 트지 않으니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앵글로 이렇게 짜가지고 밑에는 미꾸라지가 이제 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조롱박 키우기지만 미꾸라지 키우는 방법도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조롱박은 그냥 농사도 뭐 난생 해본 적이 없고 미꾸라지는 그냥 뭐 물고기를 한번 키워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로지 책이나 뭐 저는 원래 지금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저서가 수십 권이 있는 뭐 중개 작가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오로지 책만 보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책을 보고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미꾸라지 키우는 방법을 그냥 실제로 미꾸라지는 한 번도 안 키워봤지만 공부만 한 거죠. 그런데 실제 이 공부와 실물과는 완전히 다르다. 미꾸라지가 뭐 웬만해서는 죽지 않고 뭐 혼탁한 물에서도 잘 살고 진흙 속에서도 잘 산다 하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이 미꾸라지가 지금 이 속에 50마리가 들어있다고요. 이거 제가 미꾸라지가 왔다고도 얼마 전에 올렸어요. 저 지난 미꾸라지 온 날 유튜브에 제 패널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미꾸라지 50마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미꾸라지가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 몸에서 분비물도 나오고 배설물도 나오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면 이렇게 혼탁해진다고. 이거 어제 갈아준 거라고요, 물을. 이게 매일 갈아줘야 돼, 물을.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물을 안 갈아줬더니 미꾸라지들이 생전 위로 안 올라와요. 이게 미꾸라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오로지 눈에 안 띄게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뭐 먹이를 먹던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미꾸라지는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잘 살고 있는데 미꾸라지가 자꾸 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숨을 쉬려고. 그래서 내가 퍼뜩 깨닫고 물을 이제 싹 빼고 갈아줬어요. 그 와중에 미꾸라지 4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50마리 중에서 미꾸라지 4마리는 이 물을 안 갈아줘가지고 죽었고, 물을 안 갈아주면 안 된다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미꾸라지 처음 키워보니까, 원래 이 미꾸라지는 이 논농사 짓는 사람들이 부수입을 올리려고 논에다 모내기를 하고 논에다 그냥 미꾸라지 풀어놓으면은 가을에 벼베기 전에 미꾸라지를
수확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중간에 이렇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게 뭐라고 그럴까 물고기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논에서는 뭐 자동으로 제가 알아서 뭐 먹겠지만 여기는 물속에서 키우는 거니까 먹이를 줘서 키워야 되고 미꾸라지가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수경 재배를 해서 이제 싹이 터가지고 뿌리가 나오면은 식물이 이 물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물고기하고 이제 상호 교환을 하니까. 그게 이제 아쿠아포닉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조롱박 싹이 안 터가지고 수경재배를 안 하니까 물을 매일 갈아줘야 되는데 안 갈아줬으니 이런 세상에 미꾸라지를 키워보지 않았으니 알 수가 있나요? 이번에 이제 경험을 삼은 거죠. 혹시 그래 저와 같이 미꾸라지를 키우실 분들, 물고기 키우실 분들, 미꾸라지가 흙탕물에서도 잘 산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미꾸라지도 물이 맑아야 됩니다. 이게 매일 갈아줘야 되고, 이제 여기 이제 오늘 한 개 심었으니까 여기 이제 싹이 트는 대로 몇 개 해가지고 뿌리가 이 속에 뭐 그냥 엄청나게 나오겠죠. 이제 제대로 자라기만 하면은. 그렇게 뿌리가 많이 나오기 전에는 물을 봐가지고 이렇게 혼탁하면 자꾸 갈아줘야 돼요. 자, 이것은 여기 이제 조롱박 키우는 요 수경재배용 포트, 수경재배용 포트하고 스펀지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거고요. 요 포트를 노깃으로 재서 요거는 이게 3D 프린터로 인쇄를 한 겁니다. 3D 프린터로 인쇄를 했고 요 밑면 앵글 위에다 글루건을 쏘아 붙이고 꾹 눌러서 붙인 거예요. 요거를 이 3D 프린터로 가지고 저도 이제 3D 프린터로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저는 이제 컴퓨터 자격증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뭐 3D 프린터에 관한 책도 썼고 이제 컴퓨터 및 카메라 뭐 등등 책을 수십 권 썼으니까요. 이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하나 익혀놓으면은 뭐 웬만한 그 생활용품 다 만들어 쓰실 수 있고요. 특히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못 구하잖아요. 요거를 컴퓨터로 하니까 쫙 하죠. 그냥 손으로 꾹 누르면 딱 들어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루건으로 붙였고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게 3D 프린터로 출력한 출력물이라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 이 앵글에다가 글루건을 쏘고 꾹 눌러 붙였고 이 수경재배용 포트하고 스펀지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거고 꾹 눌러서 꽉 맞게 아주 여유가 그러니까 세게 누르면 쏙 들어가고 살짝 누르면 덜 들어가고 꽉 끼게 아주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싹이 트는 대로 계속 여기까지 채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조에 물을 채우는 중입니다. 미꾸라지가 25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가장 잘 자란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욕실인데요. 여기에 저는 이제 여기가 시골이에요. 서울에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작년 9월 달에 이게 시골로 이전을 했고요. 여기 시골 이제 구옥이라 집은 좀 누추하지만 이게 욕실이고 화장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 욕실과 화장실에 여기 욕실에는 30리터짜리 온수기 설치했고 화장실에는 얼마 전에 50리터짜리 온수기 설치했다고 제가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온수기에서 방열기 설치하는 방법도 제가 다 올렸으니까 그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 옆에서 방열판이 있어가지고 열이 뜨끈뜨끈 난다고요. 겨울에 추울 때 여기서 미꾸라지도 키워야 되고 조롱박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온수기에서 물이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은 물 그냥 냉수 집어넣으면 지금 한 10도 이 정도로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수기 물을 지금 채우는 중입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10월 23일 날이 스폰지 그러니까 수경재배용 스폰지에다가 조롱박 씨앗을 넣어놓은 건데 오늘까지 싹이 안 텄고 지금 열어보니까 썩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조롱박 씨앗이 싹을 틀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폰지가 지금 축축합니다. 매일 물을 줬고 물을 안 줘도 물이 마를 리가 없죠. 웬만해서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탈지면 솜이나 뭐 아니면은 주방에서 쓰는 키친타올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씨앗을 덮어놓으면 싹이 튼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 사람들은 싹이 트니까 올렸겠죠. 제가 볼 때는 그거 싹이 트기가 힘들 것 같아요. 스폰지인데 이게 솜하고 뭐가 틀려요? 전혀 싹이 안 틉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여기에 저는 올해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지만 올해 조롱박 키우기에 이게 3번, 4번을 그리고 8월 달에 또 파종을 했다고요. 한 6번. 이번까지 8번 정도 파종을 했다. 올 한 해. 그러니까 이제 조롱박 키우는 데는 뭐 도사가 된 거죠. 그래서 아예 여기다 싹을 틔웠다고요. 그래서 화분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지금 싹은 이렇게 조그만하지만 뿌리는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요거 뿌리를 꺼내가지고 이제 포트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집어넣으면은 햇빛이 아니고 그냥 지금 실내에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햇빛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웃자란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깊이 집어넣고 여기 위에는 조금만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뿌리가 많이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포트에다 집어넣으니까 이 모양이 되더라고요. 요렇게 이 모양. 근데 요거 뭐 지금 일부러 뿌리를 꺼낼 필요는 없고 이제 물속에 물이 닿으면 뿌리가 자라면 막 밑으로 이제 커지겠죠. 한 가지 걱정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솜이나 키친타올에 이거 발화를 시킨 것이 아니고 흙에다 이 싹을 틔웠는데 지금 바로 꺼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경재배를 해서 제대로 자랄지 이게 이제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솜으로 한번 해보려다가 여기가 시골이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면 소재지 약국에 약국 다 가봤는데 솜이 없어요. 살찌면이 다 떨어졌다나 어쨌다나 시골이니까 뭐 많이 안 갖다 놓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 스폰지에다 파종을 5개, 여기다도 5개, 혹시 싹이 안 틀까 봐서 흙에다가도 5개, 6개, 이렇게 11개를 심었는데 싹이 한 개도 안 텄고, 어제 다시 여기 이제 새로 싹을 초록막 씨앗을 구입해서 심었더니 오늘 싹이 한 개 텄어요. 내일 모레 또 싹이 아마 내 생각에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고, 이렇게 조롱박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지금 초롱박을 여기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포트를 여기다가 요거는 이제 글루건으로 딱 붙인 거니까 꾹 눌러 끼웠고 물을 이제 여기까지 채웠죠. 이쪽에 지금 제가 이거 만들 때는 똑같은 길이로 잘랐는데 물을 채우니까 이쪽이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롱박 싹이 더 트면 여기다 몇 개 쓸지 모르니까 싹이 여기다 몇 개가 될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뭐 지금 6개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20개의 싹을 조롱박을 심은 거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개가 싹이 쓸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너무 다닥다닥 붙이면 안 되고 한 5개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실내니까 뭐 야외 같이 엄청나게 무성하게 자라진 않을 겁니다. 좀 연약하게 자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제가 또 이제 지금 미꾸라지 키우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요 LED가 있어요. 실내에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햇빛 대신에 LED 조명이 있어야 돼요. 식물이 자라는 3대 조건이 있어요. 햇빛, 물, 그 다음에 공기, 이렇게 3가지입니다. 공기가 나빠도 안 돼요. 근데 공기는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는다고요. 그래서 실내에다 화초를 키우면은 사람이 좋아지는 이유가 그래서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식물 LED라는 게 있어요. 빨강, 파랑. 그게 엄청 비쌉니다. 한 10배 가격 일반 LED에. 그래서 이제 제가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지만 서울에서 화초는 한 300개 이상 키웠어요. 실내에서. 식물 LED도 사다 해봤고요. 해봤는데 너무 비싸니까 식물 LED가. 제가 분광기를 가지고 햇빛에서부터 하다못해 촛불, LED, 삼파장 램프, 뭐 전구, 백열등, 뭐 촛불, 성냥불,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렌지 불까지 다 파장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 파장 사진도 다 나오고. 놀라지 마세요. 어떠한 조명도 하다못해 성냥불이라도 태양광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일반 불빛하고 똑같아요. LED라고 뭐가 타장이 더 잘 나고 특별한 거고 LED하고 식물 LED하고 일반 LED, 삼파장 램프, 촛불 똑같습니다. 아이 세상에 이런 거짓말 이거 사기요 사기 이건. 그래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식물 LED라는 게 이렇게 비쌀까? 저는 이제 책만 보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식물 LED라는 게 미국의 나사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우주선이나 아니면 우주의 화성이나 우주에 가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식물 LED라는 걸 나사에서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제가 분광기로 햇빛하고 이 LED하고 모든 걸 조사를 해봐도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왜 식물 LED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비싸게 파냐? 제 생각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뭐 이게 나사에서 지원금을 정부에서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식물 LED라는 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똑같은데 일반 LED하고 식물 LED하고 눈곱만큼도 안 틀리고
왜 식물 LED라는 걸 만들어서 더 비싸게 받냐 이거예요. 식물 LED, 빨강 파장, 빨간색 LED, 파란색 LED가 일반 LED랑 가격이 똑같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왜 그렇게 비싸게 받냐 이거예요. 똑같은 LED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건 그래요. 어떠한 조명이든 조명만 충분하면 돼요. 태양광은 어마어마한 광량이지만 일반 조명은, 인공 조명은 이게 태양광에 비해서는 뭐 형편없이 적으니까 조명을 많이 켜야 돼요.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니까 가장 열이 덜 나는 조명을 찾다 보니까 LED를 쓰는 거고, 전기로 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덜 나와야 되니까 가장 전력 소모가 적은 게 LED니까 LED를 쓰는 것이지, LED래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일반, 그러니까 겨울에는 열이 많이 나는 백일동을 써도 좋아요. 이게 추울 때는 이제 전기세는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여름에는 이게 LED라도 이게 저는 이제 한 300개 정도 서울에 있을 때 화초를 키웠는데요. 에어컨 2대를 돌려도 후끈후끈해요. LED에서 열이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용 식물 공장에서는 LED를 쭉 식물에 비추고 그 LED 위쪽으로는 이 LED에 열을 식히는 방열 설치를 해야 돼요. 그 LED 열이 엄청나니까. 식물 공장은 뭐 이거 수천 개 막 해야 되니까 이 열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40개 이걸 키웠는데도 에어컨 2대를 틀어서 후끈후끈 거렸는데 여름에. 근데 그렇게 뜨거워도 죽는 식물보다, 그래 식물 300개 중에서 한 뭐 죽는 거는 10개도 안 돼요. 나머지 화초는 뭐 미친 듯이 자랍니다. 그렇게 더우니까. 그러니까 뭐 열이 나더라도 이 식물들은 손해가 아니라 더 이익인데, 어쨌든 그런 걸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LED 한 개를 이렇게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이 조롱박을 여러 개 이제 싹이 서가지고 다 심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따로 이제 조명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식물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이걸 올려줘야 되니까 또 이 슬라이딩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고, 조롱박은 줄기 식물이니까 줄기가 타고 올라갈 것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지금 태산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것도 뭐 일종의 테스트 하는 거고요. 잘 되면은 이제 내년에 올해 조롱박 실패한 자리에 다시 한번 이렇게 수경 재배식으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걱정이 없고 겨울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만드는 거고, 제가 이거를 성공을 한다면은 이렇게 다 다른 분들도 하셔도 돼요.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식물 공장을 운영해도 된다고요. 저는 왜 조롱박을 이게 꼭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는 이유가, 올해 조롱박을 한 200개 이상 제가 요렇게 조롱박, 요게 앵글로 짜가지고 한 1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200개 이상 매달렸었다고요. 이게 전체 크면 한 50cm까지 크는 거예요. 50cm 이상. 조롱박 중에서 가장 큰 대형 조롱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멸을 했다고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보세요. 이게 조롱박 전멸한 거. 이거 따다 버리다 한 200개를 다 따다 버리고, 이거 남은 거는 하도 지겨워서 이제 버릴 자리도 없어요. 너무 많이 따다 버려가지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지금 완전히 죽기 전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지금은 자, 이게 이제 조롱박이 이렇게 전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조롱박의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썩어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히 죽기 전에 촬영한 사진이요. 이때만 해도 수확을 했으면은 제가 농사도 안 지어봤지만 조롱박을 삶아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이때만이라도 아직 죽지 않은 거. 근데 이게 또 누구 말 들어보니까 익지 않은 거는 삶으면 이게 오그라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올해는 이게 200개를 수확을 했으면 대성공이지만, 어차피 200개가 이번에 그 가을 장마로 죽지 않았더라도 저는 이거 삶아야 된다는 것도 몰랐으니까. 그거를 왜 몰랐냐면은 참 옛날 제가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 조롱박 키우는 데가 없으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업을 할 때 조롱박을 이거 판매를 했었어요. 이 중국에도 조롱박을 없다고요. 중국에서도 못 구하니까 베트남에서 이제 수입을 해다가 판매를 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조롱박을 사갔는데 깨져서 이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거짓말로 그런 건지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조롱박을 삶지 않고 그냥 이게 말리기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이게 다 썩더라고요. 이게 그냥 놔두니까. 여기서 그냥 여기다 놔둬도 썩고, 따서
습기 제거제가 있는 창고에 습기 제거제 24시간 돌리면서 놔둬봤는데요. 다 썩어요. 안 돼요. 삶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롱박이 정상적으로 이게 뭐 제가 수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조롱박 수확을 했더라도 제가 할 줄을 몰라가지고 조롱박을 그러니까 어떻게 키우는 방법은 고사하고 이걸 삶아야 된다는 걸 몰랐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렇게 엄청나게 제 머리통보다도 큰 조롱박이 200개 이상 열렸으면 난생 처음 농사는 농자도 모르던 사람이 이걸 성공할 뻔했는데 어쨌든 장마가 안 졌어도 실패를 했을 거고 안 삶았으면 다 썩었을 테니까 안 삶고 저는 그냥 놔뒀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삶아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서 조롱박이 이게 그러니까 어제 파종한 씨앗이 싹이 튼 게 아니고 10월 23일 날 파종한 게 이제 싹이 튼 거라는 걸 내가 이제 깨닫고 흙을 버릴까 하다가 다시 여기다 담아 놓은 거예요. 여기 어제 파종한 씨앗들이 여기 또 들어 있으니까요. 10월 23일 날 파종한 씨앗들도 이제 자극을 받아서 싹이 트는 것 같아요. 어제 다시 막 흙을 이리저리 이제 흩어져 가지고 새 싹을 새로 씨앗 심고 물 주고 그랬더니 싹이 안 나던 씨앗에서 싹이 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일단 지금은 여기서 한 개니까 이렇게 LED 한 개만 가지고 이렇게 켜놨는데 여기서 켜는 대로 조명을 여러 개 설치해가지고 여기 슬라이딩해서 조롱박이 크는 데 따라서 위까지 올라가게 하고 앵글로 또 틀을 이게 지금 요거 앵글로 틀을 짠 거예요. 앵글로 틀을 짰고 이 면적이 여기가 10평도 안 된다고요. 이 면적이. 그런데 한 200개가 열렸어요. 이게 이렇게 큰 조롱박이. 이게 제 머리보다 더 큰 거라고 이게. 그러니 얼마나 대성공이에요. 요거 지금 한 40cm? 이게 여기 한 50cm 가량 큰 거 여기에. 이것도 죽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줄기가 죽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줄기가 다 죽어버리니까 줄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일종의 습지예요. 제가 습지라는 건 알았는데 비가 이렇게 이제 한 보름 동안 비가 왔는데 그렇게 많이만 안 오면은 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여기가 일종의 습지라는 걸 알았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요. 그래 힘을 못 써요. 힘이 없으니까 땅을 깊이 못 파니까 약간만 묵돋아서 그냥 조롱박을 심었더니 이게 전멸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여기다가 조롱박을 이거 지금 제가 일종의 테스트로 키우는 거니까 제대로 되면 이제 식물 공장을 운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고기도 밑에서 물고기 키우니까 물고기도 출하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시작 단계고요. 이게 성공을 하면은 제가 이제 미꾸라지나 아니면 조롱박 자라는 거를 날짜별로 이제 올릴 테니까 이걸 잘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이들 한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